자, 할롱계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 및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할론계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주된 소화 효과가 바로 억제 소화죠. 부촉매 소화 효과라고도 하는데 자, 억제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소화약제의 증발 자멸에 의한 소화 방법이다. 증발 자멸이 딱 나오면 바로 이건 냉각 소화죠. 냉각 소화. 자, 1번은 냉각 소화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2번에 산소의 농도를 15% 이하로 낮게 하는 소화 방법이다. 산소의 농도를 낮춘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질식 소화가 되는 거죠. 질식 소화에 해당이 되고요. 3번 소화약제의 열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소화 방법이다. 자, 이산화탄소는 바로 질식 소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3번도 질식 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4번 자유활성기, 프리 라디컬, 자유활성기의 생성을 뭐 한다고요? 억제하는, 자유활성기의 생성을 억제하는 소화 방법이다. 이게 바로 억제 소화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할롱계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유활성기의 생성을 억제하는 소화 방법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약 몇 볼륨 %인가? 자, 공기의 구성 요소부터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공기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총 질소, 공기에는 질소가 있고요. 첫 번째 질소, 두 번째 산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르곤이 있습니다. 아르곤. 자, 이때 질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중에 질소는 대략적으로 한 78 볼륨 %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가 요거에 대략 21 볼륨 %. 네, 그리고 이제 아르곤이 나머지 1 볼륨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를 물어보았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는 대략적으로 21 볼륨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으로 옳은 것은 자,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1종부터 4종까지 지금 4개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을 알려면 먼저 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1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이 뭐예요? 바로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자, 이 왼쪽에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주성분을 나타낸 거예요. 탄산, 수소, 나트륨이 아닌 것은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 2번과 3번은 탄산, 수소, 칼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으로 좁혀졌습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에서 원자량을 비교하시면 돼요. 원자량.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걸 비교할 거냐. 자, 1번식과 2번식을 딱 봤을 때 어디에 차이가 있냐? 바로 요 CO2, 이산화탄소의 몰수가 여기는 몰수가 2고 몰수가 1이죠. 나머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다르죠? CO2. 자, 이거 1번도 틀리겠네, 1번. 1번도 틀려요. 왜냐면은 1번도 지금 Na2O3인데 여기는 Na2CO3죠. 다르죠? 그래서 암기를 하신 분들은 그냥 정답이 딱 보이는데 암기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원자량을 비교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탄소를 기준으로 원자량 비교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 보면 탄소가 2개 있죠. 2를 곱했으니까. 자, 탄소가 2개 있어요. 2개. 탄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탄소의 개수가 원자량이 2개가 돼요. 2개.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는 없어요. 탄소가. 여기도 탄소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네, 2개 있죠? 네. 근데 지금 여기도 보시면 탄소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똑같이 2개가 있어요. 2개. 탄소의 개수가 똑같이 2개씩 있네? 그러면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냐? 자, 지금 잘 보세요.
자, Na2, O3. 여기 Na2, CO3잖아요. CO3. 근데 여기서 또 무엇을 비교할 수 있냐면 산소. 산소의 개수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산소. 잘 보세요. 자, O3입니다. O3. 산소의 개수로 비교해 볼게요. 산소. 자, O3인데 앞에 2를 곱했죠. 그럼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가 있죠. 6개. 그렇죠? 6개. 자, 그럼 여기는 자, 보세요. 산소 3개. 산소 2개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4개죠. 여기는 산소가 1개 있죠. 더하면 8개. 맞지? 않죠? 개수가.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원자의 개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 볼게요. 4번. 아까 산소의 개수가 6개라고 했어요. 6개. 6개. 자, 여기는 산소 3개죠. 여기 산소 2개죠. 여기는 산소가 1개죠. 더하면 6개. 똑같죠? 원자의 개수가. 그래서 4번이 바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열분해 반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주성분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시고 그런 다음에 원자의 개수로 맞는 열분해 반응식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제4류 위험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제4류 위험물의 성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크다. 자,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크다. 자, 이거는 이제 물과의 비중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거의 기름이에요. 기름. 인화성 액체죠. 자, 근데 비중은 물보다는 작지만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어때요? 더 크죠?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크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 자,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기름이라고 했죠. 기름. 네, 기름입니다.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는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위험이 큰 거죠. 맞고요. 3번 인화성 액체이다. 맞죠? 제4류 위험물이 바로 인화성 액체입니다. 자, 맞고요. 4번에 인화점이 높을수록 증기 발생이 용이하다. 틀렸죠. 틀렸죠? 인화점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이죠. 네. 인화점이 낮을수록 증기 발생이 용이하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 하중 계산 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약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가? 우리 화재 하중을 계산할 때 쓰이는 게 있는데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들어가요. 그때 킬로그램 목재 1kg당 몇 킬로칼로리가 발열량이 되는지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킬로그램당 바로 4,500킬로칼로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 화재 하중을 구하는 공식 좀 볼까요? 화재 하중. 자, 화재 하중을 켜고 놓을게요. 자, 화재 하중은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그래서 이 화재 하중 같은 경우는 이게 HA분의 그리고 시그마 GT가 되고 HT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합을 말하는 건데 이제 여기 어떤 화재실에 어떤 실내에 있는 가연물의 이제 총량을 이제 합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 공식에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H죠. H. 이 H가 바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인데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4,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수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4,500이다. 이 값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의 기준은 각각 몇 미터 이하인가? 자, 일단 정답은 1번의 2.5m 이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번이고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생긴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건축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 자, 이것을 이제 출입문이라고 하죠, 출입문. 자, 출입문이라고 할게요. 그때 이 출입문의 너비, 폭이죠, 폭.
출입문의 폭, 이 폭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5m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높이도 같아요.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도 마찬가지로 2.5m 이하가 돼야 됩니다. 2.5m 자, 이하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은 이 건축물의 지붕과 이 양쪽에 있는 외벽 있죠, 외벽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뜨린 상태에서 방화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간격이 0.5m 이상이라는 거죠. 네, 이것도 참고로 같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는 얼마다? 2.5m 이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1번이 되겠네요. 자연발화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자연 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자,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는 잘 일어나겠죠? 1번 맞고요. 2번, 저장실의 환기를 원활화시킨다? 자, 저장실의 환기를 잘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그만큼 축적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를 원활시키면 자연 발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촉매 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당연한 거죠. 촉매 물질과 접촉하게 돼버리면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겠죠? 맞고요. 4번,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틀렸죠. 습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는 더 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게, 그렇죠? 저장실의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자연 발화를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물의 물리화학적 성질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물의 물리 또는 화학적 성질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증발 자멸은 자, 그람당 539.6 칼로리로 다른 물질에 비해 매우 큰 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 같은 경우는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바로 냉각소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이 지금 수증기로 될 때 그 기화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죠. 흡수함으로써 주변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냉각소화가 아주 용이하다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 대기압하에서 100도씨의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면, 즉 기화하면 최적은 약 1603배 정도 증가한다. 그렇죠? 물이 기화를 하면 그 최적이 약 1600배에서 한 1700배 정도로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로 질식소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맞고요. 3번, 수소 한 분자와 산소 2분의 1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사이의 화학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이다. 맞는 거죠. 이 물의 분자식이 뭐예요? 물의 분자식이 H2O죠. H2O. 그러니까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수소 한 분자와 산소 2분의 1 분자 똑같죠. 어차피 수소가 산소보다 몇 배? 2배. 2배의 원자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맞는 거죠. 극성 공유 결합 맞는 거고요. 4번, 분자 간의 결합은 쌍극자 상호작용의 일종인 산소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네, 틀렸습니다. 산소 결합이 아니고요. 어떤 결합이에요? 네, 수소 결합인 거죠. 수소 결합. 산소 결합이 아니고 수소 결합이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바닥, 2번의 천장, 3번의 기둥, 4번의 주계단. 자, 보기 중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 가지가 있네요. 2번의 천장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총 6가지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천장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소가 잘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거죠. 자, 1번에 열 전도율이 클 것. 자, 열 전도율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가연물이 가지고 있는 그 열이 그만큼 분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분산이 되면 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연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연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클 것이 아니고요.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좋은 가연물이 되려면.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것. 맞는 거죠. 산소와 친화력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연소가 잘 된다는 거고요. 맞죠? 3번 비표면적이 넓을 것. 그러니까 비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뭐예요? 산소와 잘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맞겠고요. 4번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그렇죠?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하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열 전도율이 작을 것이 돼야 맞는 거죠. 정답 1번. 자, 연소의 4요소 중 자유활성기의 생성을 저하시켜 연쇄 반응을 중지시키는 소화 방법은? 자, 연소의 4요소 중에 4요소입니다. 연소의 4요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점화원이 있고, 그리고 가연물이 있죠. 가연물. 그 다음에 온도.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연소의 3요소인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 연소의 뭐가 돼요? 4요소가 되는 거죠. 바로 연쇄 반응입니다. 연쇄 반응이 포함되면 이것이 바로 연소의 4요소인 거죠. 근데 연소의 4요소 중에서 자유활성기의 생성을 저하시켜 자, 이러한 연쇄 반응을 중지시키는 소화 방법이다. 이게 뭐예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바로 4번에 있는 억제 소화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블레비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블레비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블레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압된 액화가스가 담긴 용기가 뭐 외부의 그 충격이나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용기가 파열되면서 그 용기 안에 있는 가연성 액체가 뭐가 돼요? 급격하게 팽창하겠죠?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바로 뭐가 돼요? 폭발적으로 파괴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블레비 현상인 겁니다. 이 블레비 현상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핵 분열. 핵 분열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바로 핵 분열인 거죠. 그래서 블레비 현상과 핵 분열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가연성 액체다. 맞죠? 이 가연성 액체가 담겨있는 용기가 파열하면서 그 가연성 액체가 뭐가 되면 급격히 기화되면서 폭발하는 게 바로 블레비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가연성 액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화구의 형성. 그렇죠? 이 블레비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파이어볼이라고 해서 화구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4번에 이제 복사열의 대량 방출 같은 경우는 화구가 형성이 되면 그때 화구의 형성으로 주변에 있는 엄청난 양의 복사열이 방출되면서 바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사열의 대량 방출도 블레비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핵 분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서 수소의 연소 범위로 오른 것은 자, 연소 범위입니다. 연소 범위. 연소 범위라고 하면은 연소 하한계에서 연소 상한계까지 연소의 범위. 그러니까 연소가 가능한 그 범위를 말하는 거죠.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연소의 범위. 수소는 바로 연소 하한계는 4볼륨%, 그리고 연소 상한계가 75볼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4에서 75. 이것이 바로 수소의 연소 범위 또는 수소의 폭발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연기의 농도 표시 방법 중 단위 최적당 연기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은 자, 이런 거죠. 연기의 농도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 여기 이렇게 보실게요. 자, 이러한 직육면체 형태의 어떠한 밀폐된 용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밀폐된 용기 안에 연기 입자가 이제 있겠죠. 연기가 이렇게 몇 개가 있다고 쳤을 때 그때 단위 최적당 연기 입자의 개수. 그럼 단위가 뭐가 돼? 단위가 뭐가 되겠어요? 단위는 단위 최적당 연기 입자의 개수죠. 자, 그래서 단위 최적당 연기의 개수.
자,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입자 농도법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문제의 답이 나와 있어요. 연기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 바로 입자 농도법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자,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소화약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주 이유가 뭐예요? 바로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냉각 소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물은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소화약제로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대표적인 성질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우리 위험물은 총 1류부터 6류까지 6개로 분류하고 있죠. 그때 각각의 위험물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자, 1번에 제1류 산화성 고체 맞죠? 제2류 가연성 고체, 자, 2번도 맞고요. 3번에 제4류 인화성 액체, 3번까지 다 옳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근데 4번에 보시면 제5류가 산화성 액체라고 했어요. 이 산화성 액체는 바로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네요. 그래서 이 제5류 같은 경우는 제5류 위험물의 성질은 바로 자기반응성 물질이죠. 자기반응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화재 성상 중 내화 건축물의 화재 성상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건축물의 화재 성상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목조 건축물이 있고요. 나무로 만들어진 목조 건축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걸로 만들어진 내화 건축물이 있어요. 내화 건축물. 그때 이 두 가지 건축물의 화재 성상을 좀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조 건축물은 나무로 지은 건물, 내화 건축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세요. 나무와 콘크리트입니다. 나무와 콘크리트. 그래서 이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온입니다. 고온. 온도가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내화 건축물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요. 이건 저온이에요, 저온. 저온이고요. 자, 나무를 태워보면 알 수 있듯이 어때요? 상당히 빨리 타죠. 그래서 이 목조 건축물은 고온 단기형이고요. 그리고 내화 건축물 어때요? 온도가 낮다고 했죠? 천천히 탑니다. 그래서 저온 장기형이 되는 거죠. 저온 장기형. 이렇게 해서 내화 건축물의 화재 성상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정답은 저온 장기형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물은 100도씨에서 기화될 때 최적이 증가하는데 다음 중 이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소화 효과는, 자, 우리 물 같은 경우는 물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가 뭐였죠? 주된 소화 효과는 바로 물의 증발 자멸에 의한 냉각 소화 효과라고 했죠. 그런데 이 물이 100도씨까지 올라가서 끓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로 변하죠. 자,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 최적이 대략 1600에서 1700배 정도까지 부피가 커집니다.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피가 팽창을 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산소를 희석시키면서 바로 불꽃을 사그러들게 합니다. 자, 어떤 효과인 거예요?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거죠. 바로 질식 소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 소화 약제는 냉각 소화 효과도 있지만 질식 소화 효과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의 질식 효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불연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서 불연재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지 않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연소가 불가능하다고요. 타지 않는 재료. 자, 1번의 기와, 2번 아크릴, 3번의 유리, 4번의 콘크리트. 자, 보기 중에서 이제 불연재료가 아닌 것은 하나가 있죠. 아크릴. 이 아크릴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의 일종으로서 이거 가연성이죠, 가연성.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에요. 가연성이어서 이게 그 불에 잘 타면서 이제 어때요? 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인 거죠. 그래서 2번의 아크릴은 불연 재료가 아닌 겁니다. 정답은 2번의 아크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말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분말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정용 소화기 있죠. 가정용 소화기가 이제 분말 소화기인데 이 분말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방사열의 차단 효과, 방사열의 차단 효과. 자, 1번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말 입자가 그 연소물에서 나오는 그 복사열을 이렇게 흡수하거나 반사해서 화재 확산을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열의 차단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2번에 부촉매 효과 같은 경우는 이 분말이 연소 반응에 필요한 그 자유활성기 있죠. 자유활성기를 어떻게 돼요? 제거해서 연소의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촉매 효과도 있고요. 자, 3번의 제거 효과. 이게 아니죠. 분말 소화약제가 제거하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은 할 수 없죠. 자, 3번이 틀렸고요. 4번의 질식 효과. 자,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분말이니까 분말 가루가 있겠죠. 그 가루가 가연물을 덮어서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질식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제거 효과가 없습니다.